네, 오늘장 탑10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종목을 말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래 공포, 9월 증시는 늘 부진했다. 일단 최근 3년간의 거래 데이터고요. 지수 봤을 때 지금 뭐 S&P 500, 코스피 상관없이 늘 9월 달에는 하락하는 장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한 11월 됐을 때 이제 그때서야 시장이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늘 나타났었잖아요. 이게 그냥 계절성으로 약세장을 펼치는 건지, 뭐 미대선 때문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 때문인지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을 두고 이 투자자분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일단 어제 니케이가 1%, 대만각권이 4% 급락했는데 코스피 방어했거든요. 오늘은 뭐 니케이와 대만각권이 방어하고 국내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전체 세계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근본 원인은 미국이 지금 우상향 기조에서 약간 좀 흘러내리고 있는 기조로 바뀌고 있죠. 네.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미국 시장의 조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오히려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일본까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은 또 왜 흔들리냐? 그럼 4월 15일을 한번 떠올려 보면 4월 중순 벌써 다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도 그 S&P 500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 지수가 한번 또 조정을 급하게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 무렵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4월 15일 날 세금 내는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9월 16일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 세금 납부가 또 있는 구간이어서 미국도 이제 조정의 빌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엔화 강세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BOJ가 12월 정도에는 또 노무라 증권에서 얘기하는데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 얘기가 더 오면서 지금 다시 엔화가 강세로 지금 전환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미국에 있는 투자들도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를 빼고 엔비디아가 가장 그랬던 경우고요. 또 지금 브로드컴도 오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가이던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뺐다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 세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지금 조금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구나라고 지금 대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채권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지금 9월 FOMC의 금리 인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채권을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좀 만드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너무 이제 이게 아래 공포 이렇게 좀 너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혼자 나홀로 성장하다가 지금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 시장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죠. 네. 또 9월 달이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수급상으로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분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 주식도 좀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월 FOMC에서 금리를 뭐 0.25든 0.5든 내렸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를 굿뉴스로 보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경기가 둔화되는구나 하고 주가를 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마다 다 말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불안 심리가 팽배해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항상 투자라는 게 뭐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항상 심리의 요인도 있죠. 결국엔 펀더멘탈을 찾아가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큰 흔들림이 나오는 거는 결국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월 달은 그래서 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위축된 투자 심리 때문에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은 오히려 채권 시장이 더 재밌죠. 그러니까 오히려 채권 시장 쪽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미국도 보면 주식 시장이 거의 뭐 주식 시장이랑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지금 채권 쪽은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그럼 오히려 주가가 좀 밀려주는 게 오히려 채권 시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좋은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게 같은 방향을 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예, 반대네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채권 시장 가서 먹는 게 더 훨씬 낫다라고 봤을 때는 주식을 내 던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뭐 채권의 부흥 때문에 일부러 시장을 내리는 건가? 월가에서 조정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이제 싶기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네. 미국 정부도 이제 10년물 채권 그러니까 지금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하다가 장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기조가 나와야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얼른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이 좀 말랐다라는 부분도 네, 좀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10시 10분 구간부터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560선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점 30포인트까지 찍고 지금 저점에서부터 30포인트나 올라왔어요. 코스닥도 지금 705선에서 711선까지 완만하게 낙폭을 좀 줄여가는 구간인데 요 흐름대로라면 오후장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싶네요.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빠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네. 뭐 사실 더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보면 주식 선물이라든지 주가지수 선물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나쁘게 말하면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너무 지금 지표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지금 뭐 ADP 민간 고용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실업률이 4.2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4.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2를 예상하고 있는데 8월 실업률이 4.2 정도에 부합해 준다라고 하면 또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걸 아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게 나오기 전에 우리 시장은 또 오늘 끝나고 나면 주말 사이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장이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불안하신 분들이 좀 일부 좀 덜어내는, 네. 덜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뭐 가이던스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또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오늘도 사실은 오후장 들어서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열어보자면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콩계 증권인 CLSA에서 낸 리포트인데요. 삼성전자 69,000원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목표가가 69,000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Weak profit in 3분기라고 해서 이게 제가 좀 읽어보니까 PC랑 그 메모리 단 수요가 떨어지면서 메모리 자체 가격 방어는 되더라도 Q가 일단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재고 감소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3분기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고 간다면 진짜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건지 너무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의견을 개진하는 건데 뭐 네. 해리킴이 쓰셨죠. 예, 우리나라 분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69,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지금 계산을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뭐 10만 원, 11만 원 이런 리포트들 우리나라 리포트들 그다음에 외국계 리포트도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뷰가 전환됐다라는 부분은 아마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면서 아마 이게 확정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 이제 9월 23일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실적을. 그러니까 3사 중에 가장 빨리 발표를 하니까 그걸 가이던스 삼아서 아마 우리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여전히 3분기 실적 발표하려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외국계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쓰고요.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빨리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걸 빨리빨리 못하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근데 지금 이쪽은 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쓰려고 그쪽에 가신 거죠. 해리킴 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분이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뭐 3분기에 사실 하이닉스는 뭐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한 달 전만 해도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뭐 어닝 쇼크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HBM에 대한 수주는 사실 너무 재료가 노출이 네. 많이 된 상황이라 그 시기가 좀 빨리 앞당겨져야 그나마 지금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시기는 언제쯤 보세요? 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아직 안 해주고 있고 뭐 부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자신 있게 뭐 지금 테스트 통과해서 언제 납품한다 이거 아예 인터뷰를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공식적 입장을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적 입장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재고가 많이 좀 쌓이고 그다음 가격은 높지만 문제는 가격은 지금 잘 형성돼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걱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단이라든지 PC의 수요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좀 어렵다. 이건 이 뷰는 CLSA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 애널리스트들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우려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이크론에서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조정을 빨리 받았던 건데 이게 지금 해소가 되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제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획기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뷰는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 맞는데 너무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PC랑 모바일 수요는 약한데 그 서버 수요는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적혀 있기는 해서 이게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빨리 살아나야 이 매출, 메모리 쪽의 부진한 매출도 좀 만회가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이 실적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발표치는 괜찮았죠. 지금 주당 순이익도 컨센서스 넘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보다 떨어질 거라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시간이 7% 급락했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것도 그냥 빼기 위한 핑계로 보고 있고요. 그냥 브로드컴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엔비디아랑 똑같은 그냥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론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 핑계죠. 여기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마음이라는 걸 가이던스가 본인들이 제시한 것보다 낮게 제시했다고 해서 그냥 빼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 다음 행보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군일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을 전반적으로 좀 누르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엔비디아가 다시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면 또 다시 브로드컴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는 뭐 팔 핑계를 만들어서 그냥 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팔핑계라기보다 사실 숫자로 근데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니네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가이던스라는 거는 회사는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 투자자들은 좀 더 원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항상 그거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실적도 보면 예상보다 잘 나왔죠. 네. 예, 그런데도 뺐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인데 미국 시장도 이렇게 세론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지금은 좀 쉬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I에 대한 그냥 지금은 너무 고점에 대한 피로도지 지금 성장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포지션이세요? 그렇죠. 여전히 성장은 할 텐데 주가라는 건 먼저 큰 기대를 했다가 또 좀 실망을 했다가 그 사이에 이제 가격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보면 S&P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올 필요는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조정 국면으로 좀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러면 뭐 9월 달 한 달 정도는 미국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뭐 가만히 매도해요? 뭐 주식이 많으신 분들 가만히 있으셔야죠, 뭐 그죠? 예, 근데 이제 팔고 네. 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하면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팔면 다시 못 사죠. 예, 이게 빠질 때.
이게 추가 매수, 그러니까 싸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사실 계속 살 수가 없는 게 계속 떨어지니까 그쵸. 사면 살수록 손실만 불어나는 상황이라서요. 그럴 때는 돌아서는 수급- 거 확인하고 네. 사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랑 한미반도체도 대응이 필요한 게 한미반도체가 오늘 9자리를 찍었어요. 결국은 이게 상반기에 올렸던 그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을 했고 사실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도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또 이건희 네.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못 돌아서면 못 돌아서겠죠. 네. 지금은 그쪽은 뭐 베타가 한마디로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큰형님이 엔비디아고 둘째 형이 SK 하이닉스고 막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앞에 있는 두 종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종목이 혼자 나홀로 가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가 방향을 잡고 돌아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확인되고 나서 아마 후행적으로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망가진 건 없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앞단에서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더 밀리는 현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사든 하는 타이밍은 돌아서는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돌아서는 걸 확인하려는 확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가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와야죠. 네, 한 그러려면-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와 줘야 다시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도 바닥을 잡겠죠. 그러면은 신규로 혹시 사실 분들은 차라리 소부장단 말고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지금은 낫지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시장이 눌리면 또 같이 꺾이는 게 반도체 투톱이라 맞습니다. 매크로를 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바이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이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K 바이오 기업이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K항암제, 폐암학회 출격 이게 이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데 유한양행, HLB, ST팜, 루닛, 티움바이오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이슈가 시장에 막 그렇게 훈풍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은 렉나자는 이미 검증이 된 건데 단독요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만큼 효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유한양행이 안 좋았냐라고 보면 어제 하루 빠졌죠. 예. 어제 하루 좀 조정이 좀 깊게 나왔고 오늘도 지금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지금 큰 시장의 흐름은 뭐냐면 금리가 지금 인하의 시점을 들어가죠. 처음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을 찾는 과정은 계속 나올 거고 그 중에서 그래도 스타가 나온 유한양행 같은 스타가 나온 이 바이오 쪽의 쏠림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한양행과 연관된 회사들 여전히 보실 필요 있고요. 또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에스모도 있고 뭐 또 여러 학회들이 계속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한양행 지금 그럼 끝난 거냐? 저는 옆으로 행보를 하든 13만 원, 14만 원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할 걸로 보고 있고요. HLB도 다시 한번 간암 치료제에서 지금 폐암 치료제까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HLB의 리보세라닙이 위암 치료제로 원래 시작을 했는데 간암 치료제로도 성공을 하고 폐암 치료제로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물질이 엄청난 물질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시총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HLB도 좀 한번 이번에 발표 결과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AB용 같은 경우도 지금 리보세라닙이랑 바바메킵 이거랑 같이 지금 병용을 하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이제 렉나자죠. 레이저티닙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ABion도 유한양에 있는 레이저티닙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유한양행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에스모에 참여를 네. 하는데 다 되게 카티 치료제도 핫하고 예.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도 지금 승인 기대감 있고 티온바이오도 키트로다 병용 또 막 키트로다 이런 단어가 그쵸. 많은데 여기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뭐 기업은 어디예요? 지금은 여전히 이제 유한양액을 제일 열심히 보겠죠. HLB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카티 치료제 관련돼서는 앱클론이 오늘 또 하나 앱클론. 발표를 했죠. 기존에 카티 치료제로 유명했던 건데 네. 카티는 근데 결국에는 자기의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로 백혈병 위주로 치료를 하거든요. 림프종이랑 그쪽도 여전히 또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허를 냈다라고 지금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앱클론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단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게 확 반응을 보였다가 또 변동성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장인 뭐 유한양액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오스코텍 같은 회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현재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전히 알테오젠을 알테오젠. 보셔야죠. 안 그래도 알테오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61선까지 계속 저점이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점은 알테오젠이 30만 원을 깨면 금방 또 30만 원 위로 올라와요. 예. 그렇다면 30만 원 내려오면 무조건 지금은 매수해서 좀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주가는 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 미치면 싸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꾸 들어오는 쪽이 많다. 네. 매수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여전히 이제 이벤트가 9월 23일 날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보고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으로 마지막 확인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걸만 확인되고 나면 뭐 세론이 일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알아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